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제14강 시간으로서 1. 전속중개계약의 체결 2.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 3.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의 의무 4. 위반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속중개계약의 체결입니다. 자, 전 시간에 본 일반 중개와 달리 이건 전속이란 말이 있습니다. 즉 전속이라는 것은 오로지 전 속할속 어떤 한 명의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전속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속중개계의 의의를 보면 중개의뢰인이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중개계약을 말한다. 자, 중개의뢰인이 있습니다. 중개의뢰인이 자기가 어떤 집을 갖고 있는데 이 집을 팔겠다고 특정을 합니다. 어떤 한 명을 딱 찍어요. 그래서 그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를 한 겁니다. 중개 의뢰를. 이게 바로 전속중개계약이에요. 이게. 자, 근데 이 전속중개계약은 요거는 강제로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임의적인 겁니다. 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중개회원이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대요. 이건 임의적인 사항입니다. 임의적인 사항이고. 자, 그런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임의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을 했다면, 자, 이거를 체결을 하게 되면 의무가 발생이 돼요. 무슨 의무가 발생한다? 바로 전속중개계약서라는 걸 작성을 해야 돼요. 누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특정된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교부를 해야 된다. 물론 두 번 만들어서 중개의뢰인 하나 갖고 본인 개업공인중개사 하나 가져야 되는데, 요 체결을 한 이상 전속중개계약서 작성은 이때는 의무사항이 되는 겁니다. 의무사항. 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건 임의사항이지만 체결이 된 이상 그때 전속중개계약서 작성은 의무사항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일반 중개계약하고 전속중개계약의 차이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은 체결도 임의사항, 작성도 임의사항이지만 전속중개계약은 체결은 임의사항이지만 체결한 이상 그때 작성하는 것은 의무사항으로 변경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때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자, 전속중개계약서를 체결해서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 전속중개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있다는 얘기죠. 법정서식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특별약정이 없어도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몇 개월? 3개월 유효합니다. 자, 유효기간. 자, 그런데 당사자 약정으로 이 기간을 변경할 수 있어요. 당사자 약정으로. 자, 당사자니까 중개의뢰인하고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합니다. 특정된 개업공인중개사. 당사자 약정으로 이 기간, 유효기간을 뭐 1개월로 할 수도 있고 5개월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느 것이 우선이다? 당사자 약정이 우선한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당사자 약정.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서는 워낙 중요하니까 보관기간이 있어요. 보관할 기간. 몇 년으로 한다? 3년으로 합니다. 보관기간 3년으로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반 중개계약이나 전속중개계약 모두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그렇지만 당사자 협의로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 약정이 우선하는 겁니다. 다음, 이 전속중개계약의 특징이 있어요. 자, 특징. 전속중개계약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특징을 보면 첫째,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전속중개계약서 사용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반을 하게 할 때 업무정지 사유에도 해당이 됩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해놓고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을 안 하면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전속중개계약서는 중개계약서의 어떤 약관이 있다면 당사자 간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이거는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
세 번째, 부동산 거래 정보만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누가? 개업공인중개사. 이 전속중개계약을 맺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정보 공개 의무. 어디에? 부동산 거래 정보만 또는 일간신문입니다. 자, 정보 공개 의무가 발생했죠? 자, 2번.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 어떤 거를 정보를 공개하는지 한번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공개 방법. 어떻게 공개하냐? 먼저 공개 방법입니다.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개업공인중개사는 7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자, 계약 체결일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자, 이 정보는 어디? 그렇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입니다. 일간신문에 7일 이내에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다만 중개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어요.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그럴 때는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역시 이 7일 이내에 정보 공개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고, 정보를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는데 중개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정보를 공개해버리면 그거 역시 위반이잖아요. 정보를 하지 말아달라는 대로 안 해야죠. 위반을 하면 그거 역시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정보 공개 의무가 있는데 그때 어떤 정보를 공개하는가? 공개해야 할 정보는 무엇인지. 자, 공개해야 할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뭘 공개하는가?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 중요 글자만 제가 적어놨습니다. 특벽, 수도, 권공, 이해지라고 제일 중요한 글자들이에요. 특벽, 수, 도, 권, 특벽, 수도권, 공 플러스 예지.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특은 뭐의 중요 글자의 약자냐면 중개 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건축물의 용도, 구조 및 건축 용도 등 중개 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한, 특별히 정하기 위한 그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말합니다. 특은 바로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두 번째는 벽면 및 도배의 상태. 자, 세 번째 수는 수도. 수도의 수예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 공급, 승강기 설비,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 시설 등의 상태. 도는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 등과의 접근성, 지형 등 입지 조건,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을 말합니다. 자, 이제 권입니다. 권.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 자, 이거는 권리관계예요.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 다만 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권에서는 어떤 단서조항이 있냐면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안 되는, 이게 핵심이에요. 권에서는 인적 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 뭐 이런 건 밝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인적사항 해당 사항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공은 공법상의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이거 공법과 관련된 거예요. 공법상의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사항. 자, 일곱 번째 이제 예지인데 중개 대상물의 거래 예정 금액. 이건 예정 금액입니다. 즉 중개 의뢰인이 받고자 하는 금액을 말하니까 예정된 거. 아직 결과는 아니잖아요. 사겠다는 사람이 아직 안 나온 상태니까 예정 금액. 자, 그리고 요 지는 지가예요. 지가. 공시지가를 말합니다. 공시지가. 다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대차니까 월세 내고 들어가거나 전세잖아요.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는 공시지가는 하지 않을 수 있다. 자,
거래 예정 금액 같은 경우, 이 거래 예정 금액 같은 경우 전속 중개 계약 시 정보 공개 사항입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해 줄 사항 맞고요. 공시지가는 전속 중개 계약 시 정보 공개 사항 맞는데 확인 설명할 사항은 아니에요. 예, 전속 중개 계약할 때 그렇다는 거지. 자, 이렇게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에 대한 걸 정리해 봤고, 다음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의 의무, 즉 전속 중개 계약이 체결됐을 때 어떤 의무가 발생하는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의 의무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가?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는 아까 말한 정보 공개 의무예요.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 정보 공개 의무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서 업무 처리 사항 통지. 자, 2주에 1회 이상 문서로서 업무 처리 사항을 통지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중개 의뢰인에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두 번째, 전속 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자, 며칠 이내요?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됩니다. 세 번째,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개 의뢰인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한다. 세 번째는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지체 없이 문서 통지. 지체 없이니까 바로 통지하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문서, 구두, 말, 유선, 이게 물론 그렇게도 연락은 해서 알려는 줘야죠. 그리고 또 문서로도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확인 설명 의무 이행. 이 확인 설명 의무는 뭐냐면 확인 설명서는 다른 겁니다. 확인 설명서는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법정 서식에 의거해서 기록하는 서면을 말하고, 확인 설명 의무는 뭐냐면 중개 의뢰인 중에 매수 의뢰인 또는 임차 의뢰인, 즉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한테 이 중개 대상물은 이러이러하고 법적으로 어떤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고 뭐 저당권은 얼마고 그런 걸 설명하는 거예요. 중개 대상물을 확인해서 설명해 주는 의무를 말합니다.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중개 의뢰인,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을 때 중개 의뢰인에게는 어떤 의무가 발생하나? 자, 중개 의뢰인의 의무를 보겠습니다. 중개 의뢰인은 위약을 하면 안 되잖아요. A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특정을 해서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해놓고 B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또 중개를 의뢰를 해. 자, 그러면 이건 계약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반을 하면 뭘 지불해야 된다? 위약금을 지불해야 돼요. 위약금 지불. 그래서 위약금 지불 의무가 발생해요. 즉, 약속을 위반하지 마라. 전속으로 맡겼으면 끝까지 믿고 맡겨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위약금 지불 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전속 중개 계약의 유효 기간 내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했어요. 그래서 계약이 됐네. 그 다른 사람이랑. 자, 그러면 중개 의뢰인은 법정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된다. 무섭죠? 법정 중개 보수를 요거가 위약금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전속 중개 계약을 맺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위약금으로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를 완성시키지 않았어도, 중개를 완성시키지 않았어도 위약금으로 이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그렇고, 두 번째 경우입니다. 전속 중개 계약의 유효 기간 내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개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 자, 직접 거래했어. 매수인을 소개했는데 그
매수인과 이 전속중개 계약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배제한테 직접 연락해서 자기가 직접 거래를 해서 중개보수를 안 준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은 법정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된다. 똑같아요. 법정 중개보수를 위약금으로 내야 되는 겁니다. 이 경우도 다 유효기간 내에요. 지금. 자, 세 번째 역시 유효기간 내입니다. 유효기간 내에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자, 스스로 발견.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를 했어. 자, 이때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것도 아니고 그 특정한 전속중개계약을 맺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소개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본인이 발견한 거예요. 아는 지인일 수도 있고 발견한 이 사람과 거래를 했어. 발견해갖고 그러면 이 경우에는 법정 수수료 50% 범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요된 비용, 개업공인중개사가 쓴 돈이겠죠. 뭐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의 정보를 공개하면서 비용을 지불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보도 알아보고 그런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자, 법정 중개 보수의 몇 프로? 50% 범위 이내에서 뭘 한다? 위약금. 이 범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아, 위약금이라면 이 비용을 지불 50%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비용을 지불. 저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가 발생하고요. 세 가지. 역시 이번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 네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해갖고 중개가 완성이 됐어요. 자, 거래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중개보수는 어떻게 되는가? 거래계약 성립 시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지불하고요.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지는 못합니다. 법으로 정한 중개보수를 지불하면 되고요. 그러나 전속중개계약을 하면서 실비가 들어가잖아요. 지금 실비. 개업공인중개사가 실비 뭐냐면 정보를 공개할 때 들어가는 돈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실비가 들어갔다면 아니면 그 토지 같은 걸 지방에 있는 걸 내놨어. 그러면 지방까지 찾아서 그 토지가 그 의뢰한 거하고 토지 대장에 있는 거하고 만나 실측을 한번 해볼 거 아닙니까? 자기 차를 끌고 가서 그럼 차비라든가 아니면 뭐 숙박비 이런 것들도 다 실비에 포함이 돼요. 물론 영수증 처리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실비는 중개가 되든 안 되든 중개 완성과는 관계없이 중개보수와 별도로 청구가 하면 돼. 이건 별도. 왜? 이건 비용이 따로 들어간 거예요. 별도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인데 일반 중개계약은 똑같습니다. 중개보수 실비를 과다 수령했을 때는 그 차액, 법정 보수만 받고 그 초과한 부분은 환급을 해줘야 되고 중개대상과 확인설명을 소홀히 해서 재산상 피해를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배상해주면 됩니다. 다음, 위반 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 자, 이 전속중개계약과 관련해서 이 규정을 위반했을 때 어떤 제재가 있는가? 바로 업무정지 처분이에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 처분. 그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전속중개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은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야 되고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정지 처분은 다 임의적 처분입니다. 즉 등록관청이 처분할 수도 있고 처분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항들입니다. 자, 어쨌든 전속중개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그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제14강 시간이었고 전속중개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